오늘은 이번 단원의 마지막 시간, 탐구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간 12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우리가 배운 배수의 개념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간 12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10간 12지 표를 여러분이 스스로 완성해보고 규칙도 찾아보겠습니다. 46쪽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을 뜻하는 10간과 12동물을 상징하는 12지를 사용해서 10간과 12지의 글자를 따서 해마다 이름을 붙이고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의 띠를 정했다고 합니다. 자, 해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8년은 무술년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9년은 옆으로 한 칸씩 가서 기해년, 그리고 올해인 2020년은 경자년이 되겠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2018년은 무술년입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은 4년마다 반복이 되는데 4의 배수를 그럼 각각 더해주면 2018년, 2022년, 2026년, 2030년 이렇게 올림픽이 열리겠지요. 그래서 2018년에서 4칸 더해주면 2022년은 이민년이 되고 2026년은 병오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4년 뒤인 2030년은 다시 경술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47쪽의 2번 12간지표 완성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자, 이렇게 앞글자는 10간을 반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들어올 글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으로 끝났으니까 임부터 시작해서 임계, 다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한번 스스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한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계로 다시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리고 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쓰고 두 칸이 남으면 다시 갑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요. 자, 뒷글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리고 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지요. 그래서 아까 적어두었던 임 뒤에는 자자, 개 뒤에는 축자가 와야 되겠죠? 자, 지금 영상을 일시정지시키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자, 다 완성한 10간 12지표를 선생님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갑인년, 을묘년, 병진년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마지막 줄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맨 첫 번째 줄과 똑같이 되지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남은 10간 12지표를 완성했더니 선생님과 똑같이 완성하였나요? 자, 그렇다면 47쪽에 우리가 완성한 10간 12지표를 보고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해의 이름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20년 경자년인데 여러분이 태어난 해는 2009년이지요. 그래서 11년을 빼야 되니까 답은 기축년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의 시작인 갑자년에서 다음에 오는 갑자년까지는 몇 년이 걸릴까요? 자, 갑자부터 을해까지는 모두 12글자이지요. 자, 근데 이렇게 을해, 정해, 기해, 신해,
그리고 개해년까지 이렇게 12의 배수, 즉 60칸이 되죠. 그래서 다음 갑자가 오려면 60년 뒤입니다. 그래서 60년마다 간지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를 시작할 때 혹시 2020년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입니다. 또는 올해 태어나는 사람은 경자년에 흰 쥐띠의 복을 타고납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방색이라고 해서 동서남북과 가운데를 상징하는 글자마다 상징하는 색이 있습니다. 가을은 청색, 병정은 붉은색, 무기는 황색, 경신은 흰색, 임계는 흑색, 검정색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이렇게 보면 동쪽에는 파란색, 서쪽에는 하얀색,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검정색, 가운데는 노란색이 되죠. 자, 이렇게 5가지 방위를 상징한다고 해서 오방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경자년의 경은 흰색을 의미하고 자는 쥐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경자년을 흰 쥐의 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2010년부터 2019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전인 경인년과 신묘년은 둘 다 경과 신이니까 흰색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묘니까 호랑이와 토끼. 그래서 2010년 경인년 백호의 해, 2011년은 하얀 토끼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2년과 2013년을 보겠습니다. 임계는 각각 검정색이죠. 그런데 진사는 용과 뱀을 상징하니까 흑룡의 해, 흑뱀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4년과 2015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5년에는 각각 갑과 을이니까 파란색이 되겠죠. 그리고 갑오, 을미의 오와 미는 말과 양을 의미하니까 푸른 양, 푸른 말이라고 해서 청마, 청양의 해로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은 병정이니까 이렇게 붉은색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신유는 원숭이와 닭을 의미하니까 2016년과 2017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 붉은 닭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은 무기, 그래서 노란색인데 노란색보다는 황금이라는 말을 넣어서 부릅니다. 자, 술해가 개와 돼지의 해였으니까 노란이라는 뜻의 황금 개띠, 황금 돼지띠의 해로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에는 없지만 오방색과 함께 해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완성한 10간 12지표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규칙을 발견했다면 색칠을 하고 규칙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10간 중 한 글자인 갑자를 다 골라서 한번 색칠해보았습니다. 갑자, 갑술, 갑신, 갑오 이런 식으로 갑으로 시작하는 해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얼마마다 반복이 되나요? 자, 갑자에서 갑술까지, 갑술에서 갑신까지 얼마마다 반복되는지 살펴보았더니 자, 10간 중 한 글자를 고르면 10칸마다, 즉 10년마다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른 규칙을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과 똑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찾은 규칙을 말로 설명하고 색칠도 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